엠마오 연구소. PPT 만드는 꿀팁 20가지 드릴 거고요. 정말로 화려한 기술 없이 손쉽게 여러분들의 PPT가 바뀔 수 있는 팁들을 드릴 거고, 정말 이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PPT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팁, 화려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PPT를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PPT를 잘 만드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닌데, 설교의 본질이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그것보단 오히려 본질의 시간을 더 많이 쏟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PPT에다가 이걸 화려하게 만드느라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마시라.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려한 PPT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특히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에서 학교에서 PPT 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근데 PPT를 딱 봤는데 화려해, 멋있어. 그러면 따라하고 싶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계속 하냐면은, 잠깐만,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저거 나중에 끝나고 물어볼까? 설교의 내용을 잡아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화려하게 만드는 마음 중에서는 자기 어필의 욕구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나 PPT 이렇게 만들 줄 알지롱. 나 이렇게 앞서가는 목사지롱. 사실 설교 때 드러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무언가를 잘 함으로써 나를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화려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면은, 그래도 PPT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PPT 필요하다. 왜냐면은, PPT의 장점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시선의 지루함을 막아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의 얼굴 말고는 볼 게 없잖아요. 거의 30분 동안. 그게 꽤나 눈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게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의 얼굴과 PPT 화면이 있으면은 PPT 화면에 별게 없더라도 내가 지루할 만할 때 시선을 한번 옮길 때가 있잖아요. 이것만 만들어 주더라도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 PPT 화면을 통해서 맥락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주제로 현재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보니까 집중력을 도와주고요. 특히나 뭐가 있냐? 설교자를요, 설교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글씨를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정해진 글씨를 읽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18년을 살다가 한국에 오니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올라갔을 때 텍스트가 없어야 돼. 근데 이거 없으면은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깜빡할 수 있잖아. 그때는 이 화면, PPT 화면 자체가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이드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PPT 화면만 의지해서 설교문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PPT를 만드는 거는 설교 때 큰 도움이 되고, 웬만하면 꼭 만들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실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 자, 배경 색깔은요, 흰색 안 됩니다. 자, 보통 많이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글씨를 이렇게 채웠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눈이 너무 부셔요. 너무 밝아요. 눈에 피로감이 오니까 화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 요새는 그 인터넷에 다크 모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눈의 피로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전력도 좀 낭비가 되는 게 있고, 눈이 여기 가기보단 이 공백에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 배경이 어두워야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흰 글씨면 되겠네요. 자, 근데 저는 검은색 배경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간혹가다 그림 자료를 인용할 때 검은색이 필요한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검은색이 드러나야 되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면 요런 이미지 갖고 오고 싶어. 요런 이미지 되게 많아요. 겉에가 이제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미지. 자, 근데 이런 이미지를 만약에 검은색 화면에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이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검은색 화면은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겨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두운 컬러.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색상 보면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어두운 색깔들, 이렇게 어두운 계열들의 색깔이 좋은데 어설픈 거 하지 말고, 잘 모르겠다, 난 색감을 고르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회색 하세요. 이렇게 짙은 회색.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짙은 회색이 제일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있는 키노트, 이 프로그램 이름이 키노트거든요. 이거 애플에만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회색을 그냥 회색만 해도 되는데, 회색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패턴을 넣어주면 더 좋거든요. 자, 여기 오른쪽 화면 보이죠? 오른쪽 가면은 밑에 고급 이미지 채우기 있어요.
고급 이미지 가면은 지금처럼 뭔가 색깔이 파란색이지만 뭔가 묘하게 패턴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여기서 색깔을 짙은 회색. 이렇게 바꿔주면요. 가장 보기 편하면서도 좀 이제 어떤 센스 있는 그런 색깔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팁 네 번째. 글씨. 일단 글씨 색깔은요. 어두운 배경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은 게 좋겠죠? 밝은 색깔, 흰색. 흰색이 최고입니다. 흰색이 최고인데, 만약에 내가 중간중간 강조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밝은 원색 계열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 당연히 밝은 색깔 계열의 원색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는 밝은 색을 써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폰트. 폰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간단합니다. 폰트는요 굵은 게 최고예요. 굵은 거. 어차피 PPT에 들어가는 글씨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굵은 거를 써야 굵직굵직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는 걸 썼다 되게 없어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건 그나마 괜찮아. 뭐 요렇게 요런 거. 요런 걸로 쓰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고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폰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폰트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김정철 고딕 굵음. 이거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냐면은 그 정림건축 홈페이지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김정철 고딕 참고로 저작권 완전 무료.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 저작권 완전 무료고요. 그 다음 추천하는 거는 김포 평화 제목. 이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선 굵은 폰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조 폰트. PPT를 만들 때 어떤 글이 한 문장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좀 다른 종류의 글, 이거랑 조금 다른 맥락의 글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의 폰트를 다르게 가져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갈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쯤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약간 가는 글씨체로 이런 식으로 글씨체만 바꿔주더라도 저 두 가지가 구분된 이야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굵은 거 하나랑 보조 폰트는 살짝 가는 걸 사용해서 함께 같이 사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제목과 부제목일 때 오늘의 설교 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밑에 그 본문 말씀 같은 그러니까 본문 안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글씨로 하는 거지. 뭐 마태복음 3장 6절. 이걸 만약에 같은 폰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좀 헷갈려. 뭔가 위아래 내용이 같은 것 같잖아. 근데 뭔가 다른 느낌의 글이 두 가지가 들어갈 때는 폰트를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굵기가 차이가 확 나게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은 확실히 다른 이야기구나 시야가 구분이 딱 되죠. 색 강조. PPT로 어떤 한 문장을 띄울 때 똑같이 띄우더라도 전달력을 확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드는 법 너무 간단해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골라가지고 색칠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비교해보세요. 요거랑 어차피 중간에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전달력이 달라요. 요거랑.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마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뒤에는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나죠. 요거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 색깔 강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배치. 자, 그럼 전체 PPT 화면에서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요. 그냥 딴 데 없습니다. 가운데. 가운데가 최고입니다. 가운데. 뭐 애매하게 위, 아래 다른 데 두지 마시고 가운데 두는 게 최고인데 다만 좀 디자인 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좌우를 잘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거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가운데다가 두세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설교 환경에서 교회마다 그 스크린의 위치가 너무 높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크린을 올려다 보는 것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 근데 그런 와중에 글씨도 가운데 있어. 그러면 목 아프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되게 낮게 있어. 스크린이 잘 안 보이게. 그때는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근데 배치할 게 만약에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간혹 가다가 컨텐츠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를 2개 띄워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예수님 이런 식으로 2개를 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가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이 전체 화면을 3분할할 수 있는 선을 그어보세요. 3분할. 대충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이 정도면은 이 전체 화면을 이렇게 하나, 둘, 셋, 3분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선 위에다가 놓으세요. 딱 이 선 위에다가. 나중에 빼고 보면은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3분선. 이거 나중에, 이거 사진 배우신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이 3분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두 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씩 3분선에다 놓으세요.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로 배치할 때도 아까처럼 선을 긋는 거야, 머릿속으로. 한 대충 이쯤 될 것 같아요. 그쵸?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그러면은, 하나는 위 3분선, 하나는 아래 3분선. 이러면 이랬을 때 가장 모양이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안정을 느끼는 배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3분선에 배치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분선에 배치했는데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요. 이게 되게 긴 경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 때는 3분선 위에 맞춰도 지금처럼 되게 애매해져요. 뭔가 여기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 깡패 같은 놈. 이게 제일 긴 애를 먼저 3분선 위에 배치를 해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 공간, 이 공간에서 가운데, 여기 폭과 여기 폭을 맞춘 가운데다 배치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 큰 거를 먼저 3분선에 맞게 배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 빈 공간 중간에 배치하면 돼요. 자, 세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커. 그러니까 만약에 조그만 그림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3분할 적용하면 돼. 이렇게 3분할 적용하면 돼. 근데 그림이 너무 커. 이만하면은 3분할 적용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먼저 그냥 3분할에 놔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나머지 공간에서 가운데다가 배치해. 그래서 여기 폭이랑 여기 폭 똑같게. 이러면은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게 돼요. 자,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설교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맞아요. 본질이 아닌데 설교할 때 누가 PPT 이렇게 띄워놓은 거랑 이렇게 띄워놓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자꾸 뭔가 눈이 가. 심리적으로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니면 옆으로 빼볼까 이렇게? 약간 이상해. 요거랑 봐봐. 이거를 볼 때 내 심리적 마음과 이거를 볼 때의 마음을 구분해봐. 봐봐. 분명히 사람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경 쓸 만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용. PPT에 내용을 넣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말을 PPT로 하는 경우. 이거 최악입니다. 이렇게 PPT 쓰시면 안 돼요. PPT가 스포를 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PPT의 역할은 뭐냐? 이제부터 이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느낌의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만 띄워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떠요? 좀 피곤하지 않나요? 맞아요. 막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막 이런 말 하고도 되고 많고 막 오늘 막 얘기해. 그 다음에 딱 넘겨. 그래서 우리한테는 위로가 필요해요. 좀 누가 보듬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 최대한 적게 넣어야 돼요. 적게 넣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PPT의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PPT에 애초에 할 말이 다 적혀 있어. 이런 거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 뭐하러 들어. 그냥 이걸 봐버리고 말지.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돼요. 그냥 단어 하나 정도면 충분해. 누가 이렇게 할까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어요. 스티브 잡스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단어 거의 하나만 띄워놓고 얘기해요. 그냥 아이패드 쿵 띄워놓고 아니면 뭐 100만 뷰 쿵 하나만 띄워놓고. 왜냐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은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는 단어면 충분하고 어쩌다가 문장도 어쩌다가 쓰는 거지 웬만하면 단어 하나씩만 띄워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림 많이 고민하시죠? 자, 그림 넣어주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목마름 요렇게 하는 거랑 요거랑 전달력이 다르겠죠. 이게 훨씬 더 이게 더 와닿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매 이미지마다 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별로 비추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어로 충분해요. 단어로 충분하다가 이쯤에서 한 방 쳐야 되겠다. 그때만 이미지를 불러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최대한 적게 넣어주고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가끔씩 넣어주세요. 오케이? 아이콘. 자, 그림을 넣는 건 좋은데요. 그림도 최대한 시선을 많이 뺏지 않는 깔끔한 게 좋아요. 근데 그 깔끔한 그림이 바로 아이콘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물 보여줬잖아요. 물. 이걸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물 그림을.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요것보다요. 요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선명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를 가져올 때 아이콘을 많이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자, 근데 아이콘 어떻게 구해요? 좋은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자, 플래티콘 여기가 최고입니다. 플래티콘 가가지고 맞아요. 지금 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에서 지금처럼 퍼오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요. 플래티콘은 근데 저작권 완전 무료. 여기에 영어로 검색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콘 다 찾을 수 있어요. 검색하면 되죠. 앵글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이런 거 깔끔하죠? 이런 거 깔끔하죠? 눌러가지고 얼마나 편리하냐면요. 옆에 바로 카피까지 붙어 있어요. 카피. 그 다음에 와서 뿅 붙여 넣어주면은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많이 활용하고 아이콘 퍼올 때는 플래티콘이 제일 좋다. 오케이? 다음 13번 이미지.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가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이콘은 좀 시원치 않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더 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는데 보통 이미지를 퍼올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얘기했던 저작권 문제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네이버 가, 구글 가, 검색해. 그래서 이미지 이렇게 막 퍼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 경고 문구 있어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미지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할 때 반대급부가 발생하죠. 반대급부는 뭐냐면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퍼가서 그림을 사용한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과 상관없는 그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때는 여기 도구에서 사용권. 여기 사용권 보면은 전체 커먼드 막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해. 제일 좋은 건 뭐다? 아예 이런 무료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픽사베이. 놀라운 무료 이미지 가서 처치 검색하면은 오히려 더 멋있는 사진들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료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뭐 프리픽이라든가 이런 픽사베이처럼 꼭 이런 데 가셔서 이미지를 가져오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도 좋아요.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요새 많이 하는 거 AI로 만드시는 것도 좋죠. 자, 이거는 코파일럿이에요. 코파일럿이라고 빙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이미지 그냥 주문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농구하는 이미지 만들어줘. 네, 나오네. 예수님이 농구하는 이미지. 클릭해서 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저작권이 무료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지 빠르게 가져오기. 자, 은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검색했어. 러브.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지금 내 PPT에 넣고 싶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여기 다운로드 저장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PPT 켜가지고 이거를 이미지를 쭉 끌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좋은 거 그냥 우클릭하세요. 우클릭하면 여기에 이미지 복사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에도 있어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거 은근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캡처 기능. 알캡처라든가 이제 맥에는 자체 캡처가 있는데 캡처 되는 걸로 켜가지고 캡처 킨 다음에 그냥 쭉 긁어요. 그리고 바로 복사.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요것만 하더라도 PPT 만드는 시간 확 줄어집니다. 오케이? 프레임 제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지를 갖고 올 때랑 연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많이 불러오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루터 형님의 이미지를 긁어와서 그분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 그럼 보통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뭐냐면요.
네모칸, 이제 이 지금 이 네모칸 있잖아. 네모칸. 이 이미지. 이걸 보고 프레임이라 하는데, 이런 식의 네모의 프레임은 이미지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화면 전체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이 있는 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갖고 올 땐 반드시 프레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제일 좋은,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배경 제거하기. 프로그램마다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키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옆에 이미지 배경 제거. 이러면은 배경이 딱 사라져요. 그러면은 요렇게.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랑 뒤에 게 훨씬 깔끔하죠. 배경을 지우는 것이. 근데 배경 지우는 거 어렵다. PPT에도 있어요. PPT에도 이미지 배경 제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은 이거 애플 것보다 더 잘 지워져요. 네,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지워서 하면은 제일 좋고, 심지어 요새는 아이폰, 핸드폰에도 배경 지우는 기능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레임을 없애라. 프레임을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예를 들면 나 이런 이미지 넣고 싶어. 이렇게 좀 뭔가 탁 트이는 이미지 넣고 여기에 사랑 이렇게 넣고 싶어. 이거는 사실 뭐 이미지 이거 배경 없애기도 좀 뭐 하잖아. 그쵸? 이거는 뭐 따기도 뭐 하고 이 전체가 의미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안 예쁘다.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이거를 그냥 전체를 확 키워버리세요.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근데 이러면은 여기 사랑 글씨 안 보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뭐 있냐? 불투명도를 좀 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글씨를 와방 키워버려요. 그리고 이 글씨도 불투명도 살짝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전달 내용 전달의 파워가 다르죠. 이렇게 아예 전체 화면으로 늘려버리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살짝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글씨 띄우면 된다. PPT에도 다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레임을 지우는 법 또 있어요. 프레임을 지우는 법. 프레임 제거 세 번째 팁. 전체로 키우기엔 좀 애매한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 넣고 싶어. 이런 이미지. 근데 세로 이미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키우자니 말도 안 돼. 너무 내가 의도한 그림이 안 나오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넣자니 프레임 넣지 말라면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그냥 그 사진 모양 그대로 이렇게 확대해버려요. 그냥 요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이쪽에 이만큼의 프레임이 생기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나머지 세 개의 프레임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글씨 넣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훨씬 깔끔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확 키워서 넣는 게 더 깔끔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해서 18번째 팁. 성경 구절 만들기. 설교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성경 구절 띄워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 조금 더 간지나게 띄우는 법. 그동안 배웠던 기술 한번 응용해 볼게요. 그래서 애매하게 쓰지 말고 차라리 확대를 해버려. 이 위에다 글씨 쓴 건데 그냥 쓰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불투명도 높여.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치킨을 시킬 땐 쿠폰 미리 말하지 말지니라. 치킨볶음 3장 4절. 자,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서로 다른 종류의 글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는 폰트를 바꿔주라고. 그래서 요거를 라이트하게 만들고, 지금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드러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색깔이 애매한 것 같아요. 배경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거나, 배경 색깔 더 어둡게 만들기 애매한데 이러면 이미지가 너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냥 덜 줄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 검은색 상자 하나 더 떼줘요. 검은색 상자 하나. 근데 글씨가 가려져 버리는데요. 당연히 위로 끌어올리게 해줘야지. 오른쪽 클릭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 다음에 검은색 상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너무 시커머니까 검은색도 살짝 불투명도 줍니다. 요런 식의 살짝. 이렇게 띄우면은 훨씬 더 깔끔하죠. 오케이? 위아래가 글씨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밑에 것만 조금 폰트 크기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게 깔끔한 화면이 완성되죠. 이렇게 띄우면은 충분합니다. 영상. 여러분 PPT 띄울 때 중간중간 영상을 삽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상 띄우지 마세요. 네, 영상은 비추해요. 왜냐면은 영상이 지니고 있는 전달력의 파워를
일반 스피치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영상은 화면도 사용되었지, 음악도 활용되었지, 사람을 즐겁게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건데, 영상을 볼 땐 재밌죠. 와, 재밌다. 영상 끝났어. 다시 설교 시작하려 그래. 그럼 사람들이 약간 지루해하는 거 느낀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영상은 쓰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정 필요해. 그래서 설교 전에 설교의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영상, 아니면 설교 후에 설교 전체의 내용을 조망할 수 있는 영상, 이렇게 좀 개연성 있는 영상이면은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영상을 넣어서 좋을 확률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좋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상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정렬. 만약에 한 화면에 컨텐츠가 많이 들어간다, 제발 정렬만 맞춰도 깔끔해져요. 예를 들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문구도 넣고 싶어요. 이렇게 메인 문구. 이미지도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설명글도 넣고 싶어. 설명글. 상당히 난잡한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정렬만 맞추면 돼요. 어떻게 맞출까요? 제일 좋은 거 왼쪽 라인. 짜잔.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자, 안 맞추고 난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안 맞춰볼게,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그냥 다 가운데 정렬해버리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다르죠? 뿅, 뿅. 이게 훨씬 낫죠? 이거 약간 무슨 그런 포스터 같지 않아요? 요것만 지켜줘도 PPT가 훨씬 깔끔해진다. 이상 설교 PPT 제작 꿀팁 20가지 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시청하시더라도 여러분 설교 PPT가 바뀝니다. 주변에다가 공유 많이 해주세요. 야! 엠마 연구소